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지지부진했던 5세 케이블카 사업 추진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3차 개정안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18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강릉과 평창 등 경기장을 점검했습니다. 60여 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할머니들이 오랜 꿈이었던 화가의 꿈을 이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 할매 공작소에선 할머니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창작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환경 또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로 인해 수차례 연기됐던 5세 케이블카 사업, 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과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5세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4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또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되면서 규제 해소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업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지역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조성, 자치권 확보 등 미반영된 특례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과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대처 산업,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해양수상 산업, 그 외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반드시 가져와야 될 자치 조직권, 재정권, 의회권, 또 교육자치 등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 절차와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전신주 관리 소홀로 고성 속초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하자를 방치했고 강풍에 끊어진 전선에서 불티가 튀어 산불로 이어졌다며 직원 7명을 기소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의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18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등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대회 개회식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준비 상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이 조직위의 이 요원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담아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계속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고 그걸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행을 잘 해야 되겠죠. 유 장관은 이에 앞서 평창 알펜시아에 마련된 조직위를 찾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스키 점프대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적절한 나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을 보면 꿈은 정말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8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작가라는 오랜 꿈을 이룬 최향락 할머니입니다. 네,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88살인 최향락 할머니. 20살 때 결혼해서 꼬박 60여 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할머니에겐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새 아이를 뒷바라지하느라 그림을 시작하는 건 할머니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싶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고 TV에서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나도 좀 저거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띈 교회 프로그램. 서예, 춤, 성경책 필사 등 다양했지만 최향락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림 그리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80세에 붓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과의 인연은 6년이 지나 정식 작가로 활동할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엔 폐교였지만 이제는 지역 고령자의 예술 무대로 활용되는 할매발전소에 초청된 겁니다. 침침한 눈 때문에 잘 그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막상 붓을 잡으면 그저 좋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리고 싶었던 거니까 저는 재밌게 그렸어요. 하는 동안은 즐겁게 그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이번 할매발전소에서 선보인 작품은 다른 예술가와 협업해 서로 다른 시간과 경험을 표현한 추상화. 추상화라는 장르가 할머니에게 처음엔 어렵게도 다가왔지만 지난 세월을 할머니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동양화를 그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 그리는 건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했어요. 그냥. 전문가는 고령 예술가여도 작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연필이면 조금 더 잘 그렸을 텐데 붓은 삐뚤빼뚤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80세 이상 할머니들이 그리는 그 선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터치 자체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미학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매발전소를 운영하는 로컬리티는 내년에도 할머니의 삶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하는 데 동참할 예정입니다. 지역 고령자의 이야기를 예술로 담는다는 것. 누군가에겐 꿈을 이루는 기회이자 누군가에겐 지역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산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경신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육리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달성한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가 김준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또 오상욱 선수를 이을 청소년 선수들도 역량을 펼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 한국 펜싱 스타인 오상욱과 김준호 선수가 대전과 경기 대표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홍동열 선수 무릎 부상으로 열세에 놓였던 대전팀. 하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오상욱 선수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팀을 몰아세우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기고 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다친 팀원한테 1등 꼭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선 오상욱 선수는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랑 같이 선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18세 이하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선 서울과 경기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까지 1점을 남겨둔 상황. 서울 이유석 선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왼쪽 허리를 찌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적 낼 줄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나 후배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런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욱 선수와 같은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유소년 선수들. 전국체전을 무대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오전 9시 45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군부대 사격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진화 헬기와 지자체 임차 헬기 등 헬기 5대와 장비 9대, 인력 44명이 투입돼 낮 12시 45분쯤 큰 불을 잡고 잠불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밤 10시쯤 삼척시 이사북길 소망의 탑 인근 갯바위에서 고립된 낚시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는 주변 암초와 불규칙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육상에서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2에서 3m의 너울성 파도가 일어 고립자를 1명씩 로프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데 성공했으며 구조된 낚시객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